점심 메뉴의 천국, 가양역 맛집 12선. 서울시 거주 인구는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1031만 명 정도였는데 2015년 1002만 명, 2020년 967만 명이 되더니 2025년 현재 933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죠. 베드타운 형태로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차지하는 파이, 각 지역의 비중 변화가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합니다. 시험이 쉬워서 평균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시험이 어려워져서 평균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차지하는 등수인 것처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지역의 가능성을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서울시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드는 가운데 25개 행정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늘어나는 지역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인데요. 2000년만 해도 전체 서울 인구의 5.05%를 차지하던 강서구는 2010년 5.57%, 2020년 6%까지 늘어납니다. 2025년 현재에도 전체 인구 55만 5천 명 수준으로 25개 행정구 가운데 송파, 강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 내에서 비중은 5.95%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예전보다 상대적인 순위가 오른 거죠. 다른 지역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크게 인구가 줄지 않으면서 순위가 오른 이유는 마곡 지구의 영향이 컸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났죠. 또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상업지구도 개발되고 교통도 발달하면서 근 20년간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지역이 강서구일 겁니다. 20년 전부터 강서구는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계속 등장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서울에서 뭔가 하려면 강서구에서 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거죠. 이미 마곡 발산 라인과 염창역 상권을 한번 둘러봤고 오늘 찾은 곳은 바로 가양역 상권입니다. 가양역은 38개 9호선 역들 중에서 일평균 승하차 인구 수로 5위를 차지하는 역인데요.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논현, 여의도, 노량진, 봉은사와 같이 강남권에 붐비는 역과 대표적인 직장가, 수산시장 학원가 역에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주거지 특징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양역의 유동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가양역은 9호선 역 중에 출구가 10개나 되는 유일한 역인데요. 1, 2, 3, 4, 5, 8, 9, 10번 출구 방면은 모두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위치하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은 대부분 6, 7번 방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정한 맛집들도 대부분 6, 7번 방면에 많이 분포하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뽑은 가양역 맛집 12개를 돌아보면서 가양역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지 방면이지만 10번 출구 방면은 작은 면적의 집중적인 상업시설이 분포하는데요. 스타벅스, 버거킹, 올리브영이 밀집한 골목이 그 동네의 메인 상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집중적으로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분포합니다. 여기서 찾은 첫 번째 맛집은 이가 바지락 손칼국수인데요. 메뉴는 칼국수와 만두가 전부지만 맛깔나는 김치와 함께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는 매장입니다.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앞 위치에 같은 건물에는 병원과 약국이 있어 접근성으로는 최상급 입지네요. 옛날식 대접 바지락 칼국수가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바로 옆 건물 1층에는 타르데마 1942 등촌점이 있는데요. 특히 소금빵을 시그니처 메뉴로 하는 베이커리입니다. 다양한 토핑을 가미한 여러 종류의 소금빵이 있는데 인기 제품은 오후가 되면 금방 떨어질 정도로 인기가 좋네요. 여러 가지 빵을 전체적으로 판매하더라도 이렇게 특성 있는 메뉴 한두 개를 강조하는 것은 요즘 외식 트렌드에 잘 맞는 방향입니다. 이제 홈플러스 강서점 방면, 상권 활성도가 높은 7번 출구 방면으로 이동했는데요. 세 번째 찾은 맛집은 윤카츠 본점입니다. 등심, 안심, 치즈카츠와
경양식 돈가스까지 군침 도는 돈가스 집인데요. 위치가 2층인데 주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 가게만 손님이 많습니다. 입지가 꼭 A급이 아니어도 온라인 마케팅과 실력이 있으면 잘 되는 가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장이네요. 네 번째 매장은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 건물 사이에 위치하는 초밥 전문점 스시 미즈키인데요. 점심부터 손님이 많습니다. 기본 초밥 메뉴에 우동, 메밀, 돈가스까지 결합한 세트 메뉴가 선택의 폭을 줄여줘서 메뉴 고르기가 쉽고 모두 매출에 순영향을 주는 적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나올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홈플러스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주변 상권에 비해 매장이 넓은 베이커리 광화문 살롱이 나오는데요. 넉넉한 내부에서 커피와 빵을 즐길 수 있어서 335 모임을 갖기 좋습니다. 커피와 베이커리 외에도 샐러드 메뉴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네요. 점심 식사 후에 간단히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업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목적이 다양한 손님들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맛집은 쭈퐁을 선정했는데요. 쭈꾸미라는 메뉴에 특이성도 있지만 치즈와 피자가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점심 식사 메뉴 정도의 가격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유자 막걸리나 청포도 막걸리 같은 특성 있는 주류를 준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주 메뉴를 뒷받침하면서 주 메뉴보다 가벼운 사이드 메뉴를 둔 전략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맛집은 야항 바바바인데요. 한적한 위치에 이 가게만 있어서 홀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전통 베트남식을 하고 있는데 메뉴가 특이해서 손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매력이 있네요. 아늑한 내부 분위기와 집을 개조한 듯한 식당 분위기가 이색적입니다. 음식도 맛있지만 친절함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 음식점 기본을 잘 지키는 매장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맛집은 오복순댓국 등촌 직영점인데요. 아류가 있어서인지 마곡 본점, 목동점, 등촌 직영점이 진짜 오복순댓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국물이 진국인데다 수육과 모듬순대, 부추전까지 사이드 메뉴도 잘 어울리고 필요한 메뉴만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변에서 일하시는 중장년층 남성분들이 많지만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맛집은 왕세숫대야 냉면 행복을 파는 집인데요. 이 근방에서 가성비로는 끝판왕이라는 가게입니다. 냉면은 5,000원, 돈가스가 5,800원, 비빔밥이 5,500원이니 요즘 물가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고 양이 많죠. 예전에는 이렇게 세숫대야 냉면과 왕돈가스를 주는 컨셉이 꽤 있었는데 이제 많이 찾기 힘든 가게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식사하기 위해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어머님들 모임이 많이 보이네요. 열 번째는 대한국수 강서 화곡점인데요. 국수집이라고 해서 작은 가게를 생각했는데 한옥식 건물에 꽤 규모가 큽니다. 점심은 칼국수와 국밥으로 잡고 저녁에는 수육과 전골로 손님을 유치하는 전략인 것 같네요. 국수라는 간편한 메뉴지만 고급스러움을 더해서 저녁 모임이나 회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번째 선정한 맛집은 모락 우동입니다. 매장 외관과 입구에서 볼 때는 작은 매장인 것 같지만 안은 생각보다 넓은 편이고요. 우동과 돈가스, 덮밥, 냉모밀 메뉴를 자랑합니다. 겨울에는 시즌 한정 메뉴로 순두부 우동이나 밥이 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메뉴판에 변주를 주고 있습니다. 혼밥하기도 좋고 단체로 와도 수용 가능한 데다 배달, 포장까지 되고 있어서 다양한 손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맛집은 등촌 채월선 칼국수입니다. 등촌 칼국수는 고유명사처럼 유명한데 그런 칼국수 스타일로 오래된 노포네요. 단출한 메뉴인데도 손님이 끊이지 않고 매운탕부터 면, 볶음밥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김치도 빼놓을 수 없고요. 가격도 혜자여서 전통, 맛, 구성, 가격까지 골고루 튼튼한 매장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선정된 맛집들의 공통점, 가양역 상권의 특징을 찾으셨나요? 비밀은 점심 메뉴가 많다는 것인데요.
칼국수, 냉면, 우동, 쌀국수 같은 면 종류나 초밥, 돈가스, 순댓국 같이 점심 식사로 먹을 만한 맛집들이 대부분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가게들은 밤 늦게까지 운영하지 않더라도 점심부터 오후, 저녁 시간에 충분히 회전하는 특징을 가진 아이템들이죠. 여기에 가양역 상권의 특징과 매력이 있는데요. 가양역 주변은 아파트나 학교가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주거 상권 특징이 있는데 점심 수요가 많다는 것은 직장인도 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님의 구성이나 목적이 다양하고 거주 인구, 직장 인구, 외부 유입 인구라는 세 가지 축이 부족한 고객층을 서로 보완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권에서는 호불호가 없는 대중적인 아이템이 인기인데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아이템도 사랑받습니다. 외식업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을 할 만한 상권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상권입니다. 생애 주기가 긴 아이템들이 많기도 하고요. 상권의 유리한 조건들이 골고루 채워진 가양역 상권. 지금처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부러워? 뭐야? 왜 할까?